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미 자리에 앉아있던 지훈과 오명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훈은 정중하게 일어나 인사를 했지만 오명자는 자리에 앉은 채로 현주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명백한 품평의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은이 어머니 송현주입니다. 현주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명자는 느리게 고개를 끄덕이며 악수 대신 그저 현주의 손을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 차가운 반응에 다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 시장 통해서 장 보고 오셨어요? 오늘은 상견례랍니다. 오명자의 첫마디는 날카로웠습니다. 현주의 옷차림과 손의 거친 모습을 지적하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현주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차분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장이 제 직장이거든요.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주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담담했습니다. 오명자는 코웃음을 치며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린 한정식 상차림이었지만 분위기는 점점 더 차가워져 갔습니다. 현주는 조용히 수저를 들며 음식 앞에 놓았습니다. 그 동작 하나하나가 자연스럽고 품이 있었습니다. 밥상 앞에서 사람 깔보는 게 요즘 유행인가 봅니다. 현주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명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예상했던 것과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지훈이 어색한 분위기를 수습하려고 애썼습니다. 어머니, 다은이는 정말 실력 있는 의사예요. 병원에서도 인정받고 있고. 하지만 오명자는 지훈의 말을 끊으며 시선을 현주에게 고정했습니다. 딸이 의사랍시고 뭐라도 되는 줄 아시나 보죠. 오명자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근데 도대체 누구 씨입니까? 아버지는 누구예요? 그 순간 식당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고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말렸지만 오명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호적에 아버지 이름도 없던데요? 이런 걸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거죠? 오명자의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현주는 딸이 울음을 참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내 딸은 내 피와 살로 길러낸 아이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현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오명자는 비웃으며 찬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피와 살로 길렀다고요? 그런 식으로 기른 아이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오명자의 언사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다은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살얼음판과 같은 상견례 자리. 송현주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어가실지, 또한 숨겨진 이야기 또한 무엇일지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매일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 하나씩 전해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언제나 무료니까요. 사연 들으면서 마음에 닿았다면 살짝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서울 외곽 작은 분식집에 불이 켜집니다. 송현주는 오늘도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54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단한 그녀의 손은 수십 년간 반복해온 일상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구나. 현주는 작은 한숨과 함께 앞치마를 두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냉장고에서 재료들을 꺼내 정리하는 동안 벽에 걸린 낡은 약사 면허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때는 그 면허증이 자랑스러웠는데 이제는 그저 과거의 흔적일 뿐이었습니다. 25살 약사로 일하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 만난 그 사람, 한기형과의 짧았던 사랑은 딸 다은을 남겨주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미혼모라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났고 약사로서의 꿈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엄마도 참 잔인했지. 현주는 라면, 면발을 삶으며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딸을 임신했다고 말했을 때 어머니의 차가운 반응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은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분식집 준비를 마치고 나니 6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곧 첫 손님들이 들어올 시간입니다. 현주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피곤함이 얼굴에 드러나지만 그래도 손님들 앞에서는 밝은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손님을 맞이하는 현주의 목소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새벽부터 일하러 나온 공사장 아저씨들이 단골이었습니다. 그들은 현주가 끓여주는 따뜻한 국물과 정성스런 반찬에 늘 고마워했습니다. 사장님, 딸 의사 된다며? 대단하네요. 한 아저씨가 김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현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딸 이야기만 나오면 세상 그 무엇보다 행복했습니다. 네, 흉부외과 레지던트 3년 차예요. 이제 곧 전문의 될 거예요. 현주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다은은 정말 자신의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이 이루지 못한 모든 꿈을 딸이 대신 이뤄주고 있었으니까요. 오후가 되어 손님들이 뜸해지자 현주는 카운터에 앉아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수술 어땠어? 밥은 챙겨 먹었니? 늘 하던 안부 인사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은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오늘 일찍 끝났어요. 저녁에 집에 갈게요. 현주는 휴대폰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아무리 힘든 하루라도 딸만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 딸만 잘 가면 돼. 나는 괜찮아. 현주는 다시 한번 혼잣말을 하며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 다은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얀 가운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모습은 여전히 현주의 어린 딸 같았습니다. 다은은 병원에서는 차분하고 냉정한 의사였지만 엄마 앞에서만큼은 여전히 응석을 부리는 딸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진짜 힘들었어요. 다은은 현주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현주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수술이 너무 길어져서 12시간이나 걸렸어요. 그래도 환자분이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다은의 목소리에는 피로함과 동시에 보람도 묻어 있었습니다. 현주는 그런 딸이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우리 딸 정말 대단해. 엄마가 못해본 일을 이렇게 훌륭하게 해내고 있으니까. 현주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딸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이런 순간에는 그 모든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며 평소와 다름없이 담소를 나누던 중 다은이 갑자기 수줍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젓가락질을 멈추고 현주를 바라보는 딸의 모습이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현주는 그런 딸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현주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다은은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사람 생겼어요. 다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현주는 깜짝 놀라며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딸이 이런 이야기를 꺼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누구인데? 현주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걱정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난 것은 기쁘지만 동시에 걱정도 앞섰습니다. 병원 선배예요. 정형외과 전문의시고 정말 좋은 분이에요. 다은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행복함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현주는 그런 딸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상견례 보자고 하셔요. 다은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현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상견례라는 말에 갑자기 현실이 와 닿았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딸의 상대방 가족이 만나게 될 상황을 생각하니 부담이 느껴졌습니다. 상견례라. 그분 집안은 어떤데? 현주가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다은은 잠시 주저하더니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대형병원 부원장이시고 집안에서 의료재단을 운영하세요. 그분 이름은 최지훈이라고 해요. 다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현주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의료재단이라고? 현주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세계의 사람들입니다. 분식집을 운영하는 미혼모인 자신이 그런 집안과 어울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지훈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집안 배경 같은 건 전혀 신경 안 써요. 다은이 현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주는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다은이 지훈의 어머니와 통화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현주는 딸의 표정만 봐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던? 현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은은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상견례 전에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다고 하셨어요. 다은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현주는 이미 어떤 내용일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뭘 궁금해 하시는데? 현주가 다시 물었습니다. 다은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직업이랑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도 물어보셨어요. 다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주는 예상했던 일이라며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뭐라고 했어? 현주가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은은 고개를 들어 엄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분식집을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사정이 있어서 함께 살지 않는다고 했어요. 다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현주는 딸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잘했어. 엄마는 부끄럽지 않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 하지만 며칠 뒤 지훈의 어머니 오명자에게서 온 연락은 현주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다은이 전화를 받고 나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어머니가 상견례 전에 우리 집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하셨어요. 다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주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뭐든지 물어보라고 해. 숨길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어. 현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딸이 상처받을까봐 걱정이 앞섰습니다. 상견례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압구정에 있는 고급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현주는 그 이름만 들어도 부담이 느껴졌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갈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다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주는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웃어 보였습니다. 우리 딸 좋아하는 사람 가족이니까 당연히 만나야지. 걱정하지 마. 현주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상견례를 앞두고 현주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화려하지도 초라하지도 않은 정갈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상견례 당일이 되었습니다. 현주는 다은과 함께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수없이 각오를 다졌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다가오니 떨렸습니다. 하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압구정에 위치한 고급 한정식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주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건물의 위험 있는 외관과 정교한 조경이 그녀를 압도했지만 딸의 손을 꼭 잡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다은의 손바닥에서 차가운 긴장감이 전해져 왔습니다. 괜찮아, 우리 딸. 엄마가 있잖아. 현주가 작은 목소리로 딸을 안심시켰습니다. 다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역력했습니다. 입구에서 안내를 받아 개별실로 향하는 동안 현주는 자신의 차림새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시장에서 산 검정색 정장이었지만 깔끔하게 다려서 입었고 단정하게 빗어 올린 머리와 담백한 화장으로 최대한 정갈한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미 자리에 앉아있던 지훈과 오명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훈은 정중하게 일어나 인사를 했지만 오명자는 자리에 앉은 채로 현주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명백한 품평의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은이 어머니 송현주입니다. 현주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명자는 느리게 고개를 끄덕이며 악수 대신 그저 현주의 손을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 차가운 반응에 다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 시장통에서 장 보고 오셨어요? 오늘은 상견례랍니다. 오명자의 첫마디는 날카로웠습니다. 현주의 옷차림과 손의 거친 모습을 지적하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현주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차분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장이 제 직장이거든요.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주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담담했습니다. 오명자는 코웃음을 치며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린 한정식 상차림이었지만 분위기는 점점 더 차가워져 갔습니다. 현주는 조용히 수저를 들며 음식 앞에 놓았습니다. 그 동작 하나하나가 자연스럽고 품이 있었습니다. 밥상 앞에서 사람 깔보는 게 요즘 유행인가 봅니다. 현주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명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예상했던 것과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지훈이 어색한 분위기를 수습하려고 애썼습니다. 어머니, 다은이는 정말 실력 있는 의사예요. 병원에서도 인정받고 있고, 하지만 오명자는 지훈의 말을 끊으며 시선을 현주에게 고정했습니다. 딸이 의사랍시고 뭐라도 되는 줄 아시나 보죠? 오명자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근데 도대체 누구시입니까? 아버지는 누구예요? 그 순간 식당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고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말렸지만 오명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호적에 아버지 이름도 없던데요? 이런 걸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거죠? 오명자의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현주는 딸이 울음을 참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내 딸은 내 피와 살로 길러낸 아이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현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오명자는 비웃으며 찬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피와 살로 길렀다고요? 그런 식으로 기른 아이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오명자의 언사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다은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지훈이 마침내 큰 소리로 어머니를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오명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해. 이런 집안 배경을 가진 사람과
무슨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오명자가 지훈에게 소리쳤습니다. 현주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은아, 괜찮아. 엄마가 있어. 현주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런 현주의 모습에 지우는 미안함과 존경심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우리 병원 이미지를 생각해봐요. 이런 출신의 사람이 우리 며느리가 된다면. 오명자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주는 마침내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딸이 상처받는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에 대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주가 차분하게 말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개별실 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성이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장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아이, 제 딸입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명자의 입이 벌어졌고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은은 눈물을 멈추고 그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한기현이었습니다. 대한흉부외 과학회 명예회장이자 국내 심장이식 수술 1세대 인물. 그가 조용히 빈자리에 앉으며 모든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현주는 놀란 기색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만의 재회였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담담함만이 있었습니다. 딸을 위해 나타난 그에게 고마움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한기현의 등장으로 식당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들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당당하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한 교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오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기현은 조용히 의자에 앉으며 차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간 수술실에서 단련된 그의 침착함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제가 한 말 그대로입니다. 다은이는 제 딸입니다. 한기현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지우는 입을 벌린 채 아버지와 한기현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은은 여전히 눈물을 글썽이며 한기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아버지였지만 왠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닮은 자신의 눈과 비슷한 눈매가 그에게서도 느껴졌습니다. 현주와 나는 30년 전 인턴과 레지던트로 만났습니다. 한기현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시절 내가 가정을 선택했고 현주는 아이를 키웠죠. 나는 외면했습니다. 평생을 후회했습니다. 현주는 조용히 한기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고백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 무뎌진 상태였지만 지금 이 순간 딸 앞에서 진실을 말하는 그의 모습에서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교수님, 정말 그런 일이. 오명자는 여전히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기현은 그녀를 차분히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다은 엄마에게는 말하지 못했죠. 비겁했습니다. 한기현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결혼을 선택했고 현주는 혼자서 다은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다은의 눈에서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처받은 눈물이 아니라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평생 궁금했던 아버지의 존재가 이런 식으로 드러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현주는 딸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이제야 말할 수 있겠네요. 현주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당신은 단 한 번도 나를 부끄럽게 한 적이 없어요.
다은은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키워온 엄마의 사랑과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없어도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엄마 덕분이었습니다. 지우는 한기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다은이의 출신이나 가족 배경 같은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은이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합니다. 한기연은 지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은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명자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어떻게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자신만만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다은이는 실력으로 여기까지 온 아이입니다. 한기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혈통이나 집안 배경이 아니라 오직 본인의 노력과 재능으로 의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준 게 없습니다. 현주는 그런 한기현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딸을 인정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진실해 보였습니다. 엄마. 다은이 작은 목소리로 현주를 불렀습니다. 현주는 딸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딸. 엄마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 한기현은 현주를 바라보며 깊은 존경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주 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혼자서 다은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현주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에요. 다은이는 내 인생의 전부였으니까요. 지우는 다은의 손을 조용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은아, 나는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든 상관없어. 지금의 너를 사랑해. 다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명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기연의 등장으로 모든 상황이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현주나 다은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교수님께서 인정하신다면 오명자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내키지 않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한기연은 그런 오명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인정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은이는 제 딸이고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한기연이 현주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은 엄마, 아니 현주 씨, 잠깐 따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현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자리를 비운 사이 다은과 지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위로의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오명자는 여전히 복잡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벌어진 일들이 그녀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한정식 집 밖 조용한 정원에서 현주와 한기연이 마주 앉았습니다. 30년 만의 재회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함보다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기연은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말들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 한기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현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군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네. 한기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현주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생이라기보다는 그냥 살아온 거예요. 다은이와 함께요. 한기연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현주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었어요.
매일 보면서 후회했습니다. 현주는 그 사진을 보며 옛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꿈 많던 젊은 시절, 약사가 되겠다는 포부로 가득했던 자신의 모습이 사진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렸네요. 우리 둘 다. 다은 엄마, 정말 미안하네. 한기연이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시에 약혼자가 있다는 걸 말하지 못했어. 비겁했던 것 같아. 당신이 임신했다는 걸 알았을 때도 도망쳤어. 현주는 한기연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원망도 많이 했어요. 왜 말해주지 않았는지, 왜 혼자 감당해야 하는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이해라니. 한기연이 고개를 들어 현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 내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지. 용서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현주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 일이 있었기에 다은이가 있는 거잖아요. 다은이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에요. 한기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은이, 정말 훌륭하게 자랐죠.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아냐, 나는 아버지 역할을 하나도 못했어. 다은이는 혼자서도 잘 컸어요. 현주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내가 힘들 때마다 오히려 나를 위로해주는 아이였어요. 병원에서 다은이 이야기를 들었어. 한기연이 말했습니다. 실력도 뛰어나고 환자들에게도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 정말 자랑스러워. 현주는 그런 한기연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지금 와서 자랑스럽다고 하시면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미안해. 내가 할 말이 아니었네. 한기연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다은이가 내 딸이라는 게 자랑스러워요. 다은이한테는 아버지가 필요했던 순간들이 많았어요. 현주의 목소리에 잠시 감정이 섞였습니다. 학교에서 아버지가 오는 행사들, 아버지 이름을 써야 하는 서류들. 그때마다 다은이는 괜찮다고 했지만 제가 봐도 아쉬워하는 게 보였거든요. 한기연은 그 말을 듣고 더욱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옆에 있었다면 이제 와서 가정법은 의미 없어요. 현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다은이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 이제부터라도 아버지 역할을 하고 싶어? 한기연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다은이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 현주는 한참 동안 한기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은이가 원한다면요. 제가 결정할 일은 아니에요. 다은이가 판단할 문제죠. 당연히 다은이 뜻을 따라야지. 한기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은 엄마 현주 씨한테도 정말 고마워. 혼자서 다은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고맙다는 말보다는 현주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다은이한테 상처 주지 말아요. 그 아이는 지금까지 충분히 강하게 살아왔어요. 절대 상처 주지 않을게. 한기연이 진지하게 약속했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못해준 만큼 더 잘해주고 싶어?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식당 안에서는 다은과 지훈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명자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다은아, 괜찮아? 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오히려 시원해요. 궁금했던 게 많았거든요. 어머니는 좀 충격이 크신 것 같아. 지훈이 오명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명자는 여전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다은이 오명자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제 가족사 때문에 놀라셨을 텐데. 오명자는 다은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하다. 너무 심하게 말했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색함과 미안함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현주와 한기연이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한기연은 다은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은아, 아빠가 늦게 나타나서 미안하다. 다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아빠라는 호칭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다은도 어색하게 아버지를 불러보았습니다. 상견례는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끝이 났습니다. 오명자의 위선이 무너지고 숨겨졌던 진실이 드러나면서 모든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은이 행복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다은은 현주와 단둘이 분식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쌓였던 많은 감정들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현주는 딸이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따뜻한 차를 우려주었습니다. 엄마. 다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 용서할 수 있어요? 현주는 차를 마시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용서라는 단어가 과연 이 상황에 적절한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용서라. 현주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여기까지 왔어. 다만 내가 상처받는 건 싫어. 다은은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정말 대단해요. 다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혼자서 저를 이렇게 키워주시고 제가 의사까지 될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현주는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은이가 스스로 노력한 결과야. 엄마는 그냥 옆에서 응원했을 뿐이야. 그 시각 한기연은 자신의 병원 사무실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서에게 기자회견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숨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딸의 존재를 당당하게 공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괜찮으실까요?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병원 이미지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한기현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늦었어요.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이틀 후 한기현은 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많은 언론인들이 몰려들었고 병원 관계자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기현은 준비한 원고 없이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에게는 30년 전부터 인정하지 못한 딸이 있습니다. 한기현의 첫마디에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정다은, 현재 우리 병원 흉부외과 레지던트로 근무하고 있는 훌륭한 의사입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한기현은 차분하게 답변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저질렀던 실수로 인해 한 여성이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그것은 평생 후회스러운 일입니다. 병원 로비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다은의 동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평소 묵묵히 일만 하던 다은이 한기현 교수의 딸이라니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다은이가 한 교수님 딸이었다고? 선배 의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던 거야? 한편 오명자는 집에서 이 뉴스를 보며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우위에 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오명자가 남편에게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이 너무 심하게 나갔어. 한 교수님 딸인 줄 알았으면 그랬겠어? 남편의 말에 오명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병원은 하루 종일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다은에 대한 시선은 부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의 실력을 새롭게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다은이 수술 성공률이 레지던트 중에서 가장 높잖아. 한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실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구나. 맞아. 혼자서 공부해서 의대 들어가고 레지던트까지. 정말 대단한 거야. 동료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은은 병원에서 수많은 시선을 받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떤 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어떤 이들은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저녁에 현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현주는 이미 뉴스를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봤어. 어떤 기분이야? 현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은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시원해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자랑스러워요. 엄마가 저를 어떻게 키우셨는지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잖아요. 현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딸 정말 장하다. 며칠 후 병원 재단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오명자도 이사진의 일원으로 참석했습니다. 한기현의 기자회견 이후 병원 내 분위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일로 병원 이미지에 문제가 있을까요? 한 이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사장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오히려 좋은 반응이 더 많습니다. 정다은 레지던트의 실력이 재조명되고 있어요. 오명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병원 이미지에 치명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혼외자 문제라든지. 이사장이 오명자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혼외자라고 하셨나요? 지금 그분 없이는 우리 병원 수술 대기 환자가 몇 배로 늘어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혈통이 아니라 실력입니다.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 레지던트는 이미 실력으로 검증된 의사입니다. 출신보다는 능력이 중요하죠. 오명자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갔습니다. 자신의 편견과 차별적 사고가 얼마나 시대착오적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사직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기현은 현주를 다시 만났습니다. 다은 엄마, 늦었지만 한 번이라도 진짜 가족으로 살아보고 싶다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현주는 한기현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다은이가 원한다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다은이에게 상처 주지 말아요. 한기현의 기자회견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원 분위기는 예상과 달리 안정되어 갔고 다은에 대한 시선도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은 오명자였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부터 병원에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명자의 집 거실에서 응급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지훈과 그의 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오명자는 소파 끝에 움츠러든 채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왜 이러세요? 지훈이 답답해하며 물었습니다. 병원 이사들이 모두 어머니를 찾고 있는데 연락도 안 받으시고 내가 어떻게 나가겠니? 오명자의 목소리는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한 교수님 앞에서 그렇게 신뢰를 범했는데 얼굴을 들 수가 없어. 지훈의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성급했어. 상대방도 모르고 함부로 판단하고. 나도 몰랐잖아. 오명자가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한 교수님 딸인 줄 알았으면 그랬겠어? 근데 어떻게 알아? 지훈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문제예요. 누구 딸인지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요.
오명자는 아들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 살아온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병원에서는 더 큰 파장이 일고 있었습니다. 재단 이사회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이사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명자 이사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사장의 발언에 참석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이번 일과 관련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군요. 한 이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꼭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 심했습니다. 다른 이사가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개인의 출신을 가지고 모욕을 준 것은 우리 병원의 품격에 맞지 않습니다. 이사장이 손을 들어 정숙을 요청했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병원이 더욱 포용적인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한기현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오명자의 사직이 자신의 기자회견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은이 받았던 상처를 생각하면 마냥 미안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기현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낼 일은 아니니까요. 다음 날 저녁 한기현은 오명자의 집을 찾았습니다. 오명자는 한기현을 보자 깜짝 놀라며 황급히 인사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이런 곳까지? 오명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한기현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이야기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거실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명자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사직서를 내셨다면서요? 한기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명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제가 너무 신뢰를 범했습니다. 교수님께도 그분께도 신뢰를 범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사과하는 게 먼저 아닐까요? 한기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오명자는 고개를 들어 한기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과라니. 어떻게? 현주 씨와 다은이에게 직접 사과하세요. 한기현이 말했습니다. 도망치는 게 해결책은 아닙니다. 오명자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편견과 오만함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정말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오명자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용서는 받는 것보다 구하는 것이 먼저죠. 한기현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며칠 후 오명자는 용기를 내어 분식집을 찾았습니다. 현주는 놀란 기색 없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현주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따뜻했습니다. 오명자는 그런 현주의 모습에 더욱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명자가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번에 정말 신뢰를 많이 범했습니다. 현주는 가게 문을 닫고 오명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앉으세요. 이야기해 봅시다.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오명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은이가 얼마나 훌륭한 아이인지,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현주는 차를 우려주며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오명자의 사과가 진심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잘못 살아왔나 봅니다. 오명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이나 배경으로만 판단하고 정말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현주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하며 배워가는 거잖아요. 오명자는 현주의 너그러움에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은이한테도 사과하고 싶어요. 다은이는 괜찮다고 할 거예요. 현주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마음이 넓거든요. 그날 저녁 다은과 지훈이 함께 분식집에 왔습니다. 오명자는 다은 앞에서 다시 한번 깊이 사과했습니다. 다은아, 내가 정말 미안했다. 오명자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훌륭한 아이인지 이제 알겠어. 다은은 오명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이제 우리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 순간 오명자의 마음속 마지막 벽이 무너졌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명자의 진심 어린 사과 이후 2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완연한 어느 화창한 날, 작은 분식집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가게 앞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현준의 건강밥상, 마이너스 의사 딸과 엄마의 식탁이라고 적힌 깔끔한 간판이었습니다. 간판 교체 작업을 지켜보던 현준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30년 동안 숨기며 살아온 이야기가 이제는 자랑스러운 간판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었습니다. 엄마, 간판 정말 예쁘네요. 다은이 수술복을 벗고 달려와 엄마를 안았습니다. 요즘 다은은 더욱 밝아졌습니다. 아버지를 찾았다는 기쁨보다는 더 이상 비밀을 감출 필요가 없다는 해방감이 더 컸습니다. 우리 딸 덕분이야. 현주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의사가 되어서 엄마도 이렇게 당당해질 수 있게 됐어. 지훈도 함께 왔습니다. 요즘 그는 주말마다 분식집에 와서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뭘 드릴까요? 지훈이 밝은 목소리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단골 아저씨들은 지훈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야, 의사 선생님이 라면 끓여주니까 맛이 더 좋네. 한 아저씨가 농담을 던졌습니다. 지훈은 어색하게 웃으며 정성스럽게 라면을 끓였습니다. 한기연도 주방에서 반찬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한때 수술실에서만 살던 그가 이제는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현주는 그런 한기연을 보며 놀라면서도 고마워했습니다. 교수님, 무거우니까 제가 할게요. 현주가 말했지만 한기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해야죠. 지금까지 못한 만큼 더 해야 하는데요. 한기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는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소문이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사 딸과 엄마의 식탁을 체험해 보려고 왔습니다. 하지만 현주는 변함없이 모든 손님을 정성껏 대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한 손님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혼자서 딸을 의사로 키우시다니 존경합니다. 현주는 겸손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다은이가 스스로 열심히 한 거죠. 오후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오명자였습니다. 요즘 그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분식집을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다은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명자는 미소 지으며 앞치마를 가져왔습니다. 오늘도 도와드릴게요. 오명자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현주와 함께 부엌에서 일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한 기자가 분식집을 찾아왔습니다. 인터뷰 요청이었습니다. 현주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다은의 격려로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딸을 키우셨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현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특별한 마음은 없었어요. 그냥 내 딸이니까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힘든 순간은 없으셨나요?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현주는 다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힘들었죠. 하지만 다은이가 웃어주면 모든 게 괜찮아졌어요. 그 웃음 하나로 버텼던 것 같아요. 딸이 의사가 된 지금 어떤 기분이신가요? 현주는 한참 생각하더니 감동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자랑스럽죠. 하지만 의사가 되어서가 아니라 좋은 사람으로 자라줘서 자랑스러워요. 기자는 다은에게도 질문했습니다. 어머니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다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는 제 인생의 영웅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따뜻한 사람이죠. 한기연도 인터뷰에 참여했습니다. 뒤늦게나마 가족이 된 소감은 어떠신가요? 부끄럽습니다. 한기연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라도 좋은 아버지, 좋은 가족이 되고 싶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현주, 다은, 한기연, 지훈, 오명자까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다들 고생 많았어요. 현주가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 같네요. 맞아요. 다은이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족이 혈연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구나 싶어요. 지훈이 다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한기연은 현주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주 씨, 정말 고맙습니다. 다은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고맙긴요. 현주가 손을 저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기자가 현주에게 물었습니다. 다은이가 누구시냐는 질문을 받으신다면 이제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현주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시냐고요? 제 씨요. 제 인생을 다 바친 씨. 카메라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다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해는 지고 있었지만 분식집 안은 따뜻한 가족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은 이들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유익한 사연을 이어갈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